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소식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이라는 도발적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방첩 당국이 최근 일본인 간첩 사건들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 MSS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선을 넘어 도발하는 불장난꾼은 절대 좋은 결말을 맞지 못할 것이다라는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MSS는 논평에서 국가안보기관이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보기관의 침투 및 기밀 탈취 사건을 한 무더기 체포했다며 이를 통해 국가 핵심 기밀의 안전과 주권 등을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모든 음험한 계략을 결연히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SS는 이 논평에 구체적인 간첩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중국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2019년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뒤 2023년 2심 재판 끝에 징역 12년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에 따라 향후 중국이 일본에 대해 간첩 사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MSS는 여러 차례 엄정 교섭 후에도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절하고 있다며 중국 측이 이에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 우익들이 대만 독립세력과 내통해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위기라는 말을 떠들고 중국 위협론을 과장했다면서 대만을 지렛대로 일본이 국제 질서를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의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면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 주 오사카 총영사는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고 중국 당국은 관광 제한 등 경제적 타격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동향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배후인 테러 계획을 연이어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5일 FSB는 성명을 통해 지난 22일 알타이스카야에서 비스크간의 철도 노선에 대한 테러 공격을 시도한 2명의 테러범을 붙잡았다고 밝혔는데요. FSB에 따르면 이들은 선로에 방해 장치를 설치해 화물과 열의 운행을 방해하려 했고 이것이 적발되자 무장저항에 무력으로 제압됐습니다. 또 FSB는 칼리닌그라드 정교회에 대한 테러를 시도한 테러범 1명을 적발했다고도 밝혔는데요. 특히 이 정교회 테러 계획에는 아직 10대인 2008년생의 미성년자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FSB는 이들 테러 계획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협조하에 계획된 것이라며 압수한 무기와 우크라이나 공작관과의 통신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FSB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테러 공격과 파괴 공작을 목적으로 잠재적 가해자를 찾기 위해 인터넷, SNS,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 앱을 지속적으로 수색하고 있다며 적을 돕는 것이 확인되면 러시아법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을 공격한 총격범의 신원이 확인된 가운데 그가 과거 CIA가 조직하고 훈련시킨 대테러 부대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27일 미국 검찰은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한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29세 남성인 라마누라 라카날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미국 언론에 따르면 라카날은 CIA가 조직하고 훈련시킨 아프간인들로 구성된 대테러 부대인 제로 부대 소속이었던 것으로도 확인돼 미묘한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로 부대는 아프간에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도와 탈레반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기습해 체포하거나 살해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임무가 이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 각종 잔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는 등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고 이에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들을 처형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19년 보고서에서
제로부대가 적법 절차 없는 처형, 무차별 공습, 의료시설 공격 등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CIA는 제로부대의 잔혹행위를 부인하며 탈레반의 음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락카나르 구체적인 복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나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에서 활동했고 2021년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함께 빠져나와 망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해 락카나르이 미국에 온 것은 바이든 때라며 책임을 돌렸고 뉴욕타임즈는 그의 친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총격 사건을 정신적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총격 사건이 트럼프가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의 병력을 증강하거나 또는 새로 투입할 명분을 찾고 있던 시점에 발생한 것이라 모종의 음모론이 나올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